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권 진입이 시간 문제가 되면서 윤 전 총장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생활을 하면서 윤 전 총장이 보여준 리더십을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총장 하면은 우선 외모부터가 덩치가 크고 또 인상도 뭐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서 좀 보시형이다. 그렇죠. 그렇게 많이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박범계, 조윤선, 많죠. 강용석.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같은 동기지만 나이가 많죠. 구수를 했기 때문에. 예. 근데 거의 큰형님이다. 예. 모든 사람에게 형님이다라고 일컬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부터도 뭐 일화가 굉장히 많은데 워낙에 오랫동안 그 사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이 시험에는 아주 자신은 붙지 못하면서도 시험 문제는 아주 정통했다. 이게 모르는 거 있으면은 신림동 고시촌에서 그렇죠. 윤석열한테 쫓아와서 물었다는 거 형님 아닙니까? 이게 근데 뭡니까? 본인은 떨어지는 그렇죠. 왜냐하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예.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은 시험을 떨어지면서도 남들 윤석열 형님 덕분에 시험에 붙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시생들이 많을 정도로 그렇게 리더십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시 공부하면은 대개 과거에는 네. 우리 시절에는 절로 들어간다든가 그렇죠. 외부와 거의 단절을 한 상태에서 고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신림동이라든가 이런 고시촌에 많이 들어갑니다만 네네. 그렇게 되는 경우 무슨 상가라든가 네. 이런 또 뭐 결혼식 이런 데는 되게 담을 쌓고 지내는데 윤 전 총장은 예. 그렇게 고시생으로 공부를 하면서도 상가라고 하면은 다 쫓아다녔다면서요. 그렇죠. 상을 당했을 때 찾아가는 걸 두고 어르신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은 가지 않아도 되지만 나쁜 일은 예. 꼭 함께 해야 한다. 어르신들이 말씀이었지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굉장히 실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 있을 때 꼭 함께 해줘야 된다. 뭐 그걸 의리라고 표현도 하지만 그러나 그건 기본적으로 인간사의 어떤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몸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좋고 하다 보니까 상여를 매는 경우, 관을 이렇게 맨다는 거나 상여를 매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고요. 사실 그 상가 한번 갔다 오면 하루가 그냥 깨지지 않습니까? 근데 뭐 윤 전 총장은 한 3일상을 같이 지내기도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죠, 공부에. 그렇죠. 시험을 보는, 특히나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상가를 찾아가서 그것도 잠시 얼굴만 비춘 것도 아니고, 조문을 하고 함께 이 상가를 지켰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힘든 일이죠. 상당히 보기 힘든 일이죠.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앙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졸업하고 뭐 재수도 없이 서울법대 바로 들어간 그렇죠. 거 보면은 지적 능력이랄까 이런 쪽은 뭐 거의 수재죠. 그럼요. 우리. 수재인데 어쨌든 그런 상가 문제도 지난해 말에도 그 중앙고에서 서울법대 그때 2명인가 같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이 아주 안타깝게 그렇습니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 뭐 큰 법무법인의 공동대표였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절친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찾아가서 참 오랫동안 그 당시 그 징계위가 열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랫동안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그 추모를 했고 재작년에도 그 백모 수사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수사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그 수사 대상에 오르고 그래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도 아주 찾아가서 조문을 하는 등 어쨌든 우리들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조문에 이렇게 와가지고
열심히 도와준 그런 사람들은 못 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좀 어려웠을 때 이렇게 예. 도움 손길을 내민 사람들은 참 못 잊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주 강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미담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당시 이제 뭐 징계를 받았다거나 이럴 때마다 사실 미담이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아랫사람들을 그렇게 챙겼다는 거예요. 그 왜 검찰 수사관이 자기네 이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보면 예. 청소부 아주머니들에게 인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가 되면 꼭 뭘 챙겨주는 그런 총장이었고 또, 이 자신을 담당하는 기사분하고 같이 순댓국밥을 먹는 장면이. 얼마 전에 예, 그 사진이 인터넷에 네. 떠 올라가지고 아주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화제가 돼 있고 또 박찬호 선수가 왜 투머치 토커라고 해서 그 말을 하는 걸 좋아한다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박찬호 선수 못지않게 말을 하는 걸 즐긴다. 참 많은 말을 하고 또 아까 왜 이 사시 후배들이 와서 일일이 다 대답을 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총장일 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즉 어떤 이 하급자들에게 어떤 사람이라도 메신저로 쪽지를 보내면 그걸 반드시 읽고 일일이 다 답장을 해줬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다변이면서도 달변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검찰 내에서도 윤 전 총장과 뭐 평검사 시절이든 부장검사든 지검장 시절이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벌일 경우 네네. 아주 논리적이어가지고 네네네. 이기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특히 이 독서량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나름대로 이제 검사 생활만 했기 때문에 다른 쪽은 모르지 않겠냐 하는데 경제 관련 서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아버님이 네, 기본적으로 응용통계학과를 뭐 연대 만드신 윤기중 분이고, 교수가 만드신 분이고. 경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런 쪽에도 많은 그 식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달변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그 달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 논리라는 것은 말 주변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내공이 쌓여야 하고. 그럼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사실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지지하는 분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왜 국정감사 때, 여당 의원들이 뭐 돌아가면서 정말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로마의 콜로세움을 보고, 콜로세움에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검투 혼자서 사자들하고 뭐 온갖 상대 검투사들이 수십 명이 달라들었는데도 끄떡없이 다 물리쳤다. 그러니까 즉 말로 물리쳤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게 한 이틀 동안 보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쏙쏙 맞는 그런 언어 사용. 예.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달변이더라도 온갖 수식어를 붙이고 화려하게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굉장히 지식 수준은 높은데 뭘 말하는 거지? 뭐 이런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우리랑 격이 다른가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텐데 가장 핵심적인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지켜보는 사람들이 딱 귀에 들어오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군더더기 없이 말을 이어나갔다. 그러니까 그때도 보셨지만 여당 의원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논법이죠. 그리고 짤막한 메시지로 핵심을 찌르는 그런 메시지 전달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유명한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딱 그 한마디.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 대검 국감 때는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퇴 성명이랄까 그 발표문 때도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을 파괴했다. 예, 파괴했다. 딱 명확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니까 그게 지금 공감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의 그런 말에 대해서 특히 지난번 사퇴 성명에 대해서 대다수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그 여론조사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옳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온 몸을 노력을 다 바치겠다.
어디에 있든 간에 그런 노력을 바치겠다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가 아주 명확해요. 네. 교수님도 이제 정치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정치인을 평가할 때 사실 기자들이 평가할 때 뭘 보냐면 말을 보거든요. 네. 옛날에 무슨 말을 했는가. 그래서 그 메시지가 일관성이 있는가.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 그걸 철학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치 철학이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상식 이 부분은 사실 이 윤석열에게 있어서는 끊임없이 하나의 어떤 일관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네.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직무 배제될 때 행정법원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왔을 때 메시지가 딱 이거였어요. 간결하게 헌법 정신을 지키겠다. 그리고 법치주의를 바로잡겠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고 나가는 이유도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관된 어떤 흐름, 일관된 생각, 일관된 사고, 일관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랄까 정의, 평등, 뭐 공정 이런 개념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정의와 상식이 지금 무너진 사회가 돼버렸다. 네네. 이걸 바로 세워야 한다. 네. 그런 메시지를 탁 주니까 국민들도 다 공감하는데 그렇죠. 또 하나는 역시 정치인이라는 것은 뭐 막스 베버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결단력이 시하거든요. 그렇죠. 결단력. 정치는 타이밍이죠. 네. 타이밍을 탁 봐서 던지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네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또 다른 대통령도 주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만은 시간을 끌다가 타이밍을 다 놓치고 아무런 효과도 나지 않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역시 뭐 윤석열 총장은 여권 정치인이라고보다는 지금은 야권 정치인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투쟁력이라는 게 그렇죠.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되거든요. 네. 우리 국민들이 평가할 때 저 사람이 과연 문재인과 맞서서 또 아니면 다른 여당 대권 후보와 맞서서 투쟁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검찰총장을 하면서 충분히 보여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 한 2년여간 2년을 다 못 채우긴 했지만 임기 내내 사실은 투쟁, 그러니까 저항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투쟁 아니겠습니까? 단기 필마로 온 거예요. 아, 그렇죠. 정권과 맞서서.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한 검찰총장이었다면 당장 사표를 던졌을 겁니다. 예. 그 이전에 여러 선배 그 검찰총장의 예도 내가 검찰을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사표를 던진다. 뭐 김종빈 총장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그런 그 검찰총장들이 그런 의미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임기를 지키겠다 하면서 꿋꿋하게 버텨낸 건 그것 때문에라도 사실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뚝심이 있는 반면 얘기해야 할 때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타이밍, 결단력 이런 점들이 사실 정치적으로서는 굉장히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검찰 뭐 평검사 시절뿐만 아니라 지검장이라든가 검찰총장 하면서도 본인이 늘 전면에 내선 게 법과 원칙 아닙니까? 예, 원칙주의. 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걸 이제 원칙과 소신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지금 별의 순간을 맞았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국민들한테 충분히 먹힐 수 있는 그런 자산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던데요. 네. 어쨌든 이번에 또 상당수 뭐 정치 전문가라든가 또 언론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사태가 당장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좀 상황을 보면서 그렇죠. 예를 들면은 중수청에 대한 뭐 민주당의 당론이 의총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정식 국회에 발의가 되면은 그거를 명분 삼아서 던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딱 4월 재보선 앞두고 던졌단 말이에요. 전격적으로. 그런 것들은 야 결단력 있네. 정무적 감각이 있네. 지내고 보면은 그 던지는 시점을 찾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사표를 던졌을 때
이쪽 보수파 쪽 시각을 갖고 있는 평론가들조차도 너무 빠르다. 예, 다들 그렇죠. 굳이 이럴 필요가 뭐 있냐. 그리고 검사들의 의견이 취합되면서 취합되는 거를 갖고 사실은 저항을 제대로 한 번 더 해보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여러 또 그 비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수일 지나지 않았습니까? 한 일주가 지났는데 돌이켜보면 절묘한 수였다. 네. 지나고 보면은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가 적절한 그렇죠. 시점이었구나. 그렇죠. 차라리 중수청이라는 의제 자체를 공을 던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저쪽에서는 고민이 되잖아요. 중수청을 계속 하자니 응? 그 검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저항을 할 테고 그 중수청을 속도 조절을 하자니 그러면 윤석열 말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찍어내기 위해서 중수청 얘기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절묘한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도리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버렸어요. 예. 아무튼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소신과 의리, 또 투쟁력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런 리더십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명의식이라는 것이야. 그렇죠. 예, 예.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인의 네, 네. 첫 번째 요건을 둔 게 소명의식. 예.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인기가 좋으니까 어디 빠지 한번 달아볼까, 뭐 대권 한번 나가볼까. 그래가지고는 패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든 사람이 반기문 전 유엔 예. 사무총장입니다. 과연 그분이 예. 대통령의 뜻을 두었을 때 설사 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게 뭐 한 번에 꼭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떨어지더라도 내 소명의식, 내 어떤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밀고 나갈 거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소명의식의 단초로 보이거든요. 외관상에 나타나는 네, 거. 그렇습니다. 그런 소명의식이 없으면은 일회성으로 그칠 수밖에 없죠. 네. 또 물거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문국현 전 창조당인가요? 창조한국당. 예, 그런 분들 다 지금 제3지대에서 반짝했던 사람들은 정치적 소명의식에 대해서 과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예. 왜 정치를 하고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예요. 예. 제가 저 정치부 있을 때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일로 와봐. 그러고 등원 첫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잘 봐. 저 사람이 초선인지 재선인지 뭐 아니면 저 사람이 앞으로 삼선을 할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대통령까지 나갈 건지 잘 봐. 그러면 아니 뭐 수습 기자가 어떻게 합니까? 뭐 초년병이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보이는 거야, 임마 하고 뒤통수를 때렸는데 사실 돌아보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죠.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냥 직업으로 지금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 행태를 보면 보이는 거잖아요. 정치를 살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정치 자체를 위해서 사느냐의 어떤 차이라고 베버도 얘기했는데 진짜 반기문 총장은 요즘 같은 총장인데 윤석열 총장 같은 이 총장자가 붙는데 의문의 일패를 연일 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계속 언론에서 소환되거든요. 보건 반기문 소환하니까 계속 소환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완주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치는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당일날 반기문 총장 저도 기억합니다. 당신 현직에 있었으니까요.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왜 사무실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의도에 사무실 구하고 실제로 이 측근들 실제로 정치를 함께한 사람들이 막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 기사로 보고 알게 된 거죠. 사퇴했다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마디라도 상의도 없이 그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뒤통수가 된 셈이 됐잖아요. 그런데 정치인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감내할 만한 그런 마음이 도량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력, 돈 모든 것에 대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니 내 집을 내놓아야 해? 뭐 어디 담보 잡혀야 해? 내가 아니, 왜 나한테 돈을 내고 정치를 해? 뭐 이런. 그렇게. 내가 왜 내 돈 들어가면서 하나? 예. 그런 사람은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과연 윤석열 총장이 이러한 소명의식이 있느냐.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의문점이 찍히는 거고. 아, 그렇죠. 예, 예. 검사 출신이고, 더군다나 이제 국가 공무원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이 정치권에 나와서 성공한 예가 없었다는 거예요.